이렇게 대면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바쁘신데도 왕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로다가 이 강의가 나가고 있는 화면을 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서서 하시는데 여기를 자꾸 가리게 되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앉아볼게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밖에 나가는데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강사가. 예.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과 여러분이 같이 이제 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사는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신 것은 왜 여기 와 앉아 있나. 그 다음에는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가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현황과 협력 전망을 살펴보고, 남북 에너지 자원 협력과 세계 평화, 남북 에너지 협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국, 러시아, 북한을 통과하는 전력망, 또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송유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구성하면서 그것이 남북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의 평화는 곧 세상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데이터나 에너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의 목표와 목적은 평화라고 할 수 있죠. 평화.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평화 인문학에서의 실천 과제, 제가 이 시간에 맞춰서 조금 땡겨다 보면 이 설명은 나중에 드리는 자료 속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이성적 경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 만족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실 때 조금 불안하시거나 그러면 안심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예. 바로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천 대표님, 그거 여기 한번 클릭을 해봐 주실래요? 이 밑에. 예. 넘어갔어요? 클릭이 안 되는데. 슬라이드에 이 파란 글씨 클릭을 해보시고 자세히 이제 이것에 대한 헌법 10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죠. 행복과 건강의 조건을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 감동하고 있는 것이 하버드가 하신 건데 내용은 행복한 것은 미래 지향성을 갖고
감사와 반영을 하는 마음가짐과 감정을 이입하는 상대방과 서로 감정을 이입하고 호기심을 받는 거라고 이분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2년간 114명의 전생에 똑같은 통계로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중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이타주의고 예술적 창조를 갖고 유머 감각이 있고 방어 기제,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충격을 받거나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부부 일치 운동으로 설계를 시킵니다. 제가 월과 파운드를 전 세계, 범세계적으로 부부 일치로 할 수 있는 운동이 1950년부터 태동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도 그 운동이 들어와서 몇만 명이 부부들이 경험하고 많은 그 부부 생활에 원활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부부일치운동, 메리지 카운터 운동이라고 하는데 원만한 부부들이 2박 3일 가서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받고 나온다고들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 생활에서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파괴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을 위해서는 혼인 재발견이라 해서 루츠르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급하는데 많은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기념으로 우리 법에도 국가가 기념할 기념일로다 5월 21일. 5월에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로 May all be one, May to be one 이런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고 해서 그걸로 해서 부부 날도 정해서 기념하고 있죠. 그 내용은 대화에서 우리는 뭔 대화를 주로 하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정치적인 이야기를 열나게 합니다. 우리 보수, 진보, 극처럼 서로 화를 내고 데모를 하고 폭력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라고.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이 있다. 특히 우리 최상섭 우리 공동 대표님은 신앙이 아주 두터우시고 또 상담하는 심리 상담도 하시고 정신과 의사를 하시니까 말씀 나눌 때 그런 걸 느껴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거는 느낌을,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눈만 보고도. 말로 하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눈만 보고도 몸짓만 보고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그 심리학 여러 가지로 연구돼 가지고 그 메리지 카운터나 루츠르바이라는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부부에서는 성관계, 또 둘이 원하는 믿음 생활, 기도. 이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더라고요. 아주 사이 좋은 부부가 죽으면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이 좋은 것처럼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둘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네. 바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은 인고 부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GPR라는 용어를 지금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격언 중에 지피지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지피지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위험하지 않다.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것을 줄여서 저는 GPR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G는 안다는 거고 P는 상대방이고 R는 납니다. 당신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이 공감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바로 그게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는 우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우주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에 그 이름을 GPR을 구축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지 밸리언트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45세 이전에 금연을 했다 그러면 80, 90 인생을 마칠 때 행복하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45세 이전에 금연을 못했으면 그런 확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혹시 담배 피우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끊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심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알코올 중독 경험 없는 적당한 음주를 해라. 지금도 술을 마시는 거 좋지만 알코올 상습이 되거나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술을 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맨 위에 이 웹페이지. 그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돼요? 그 화면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만하죠. 다시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지금 맨 위에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의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 중에 배우자 내 나라 위해 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내 나라를 낙원을 만들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유행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는 일본말이 같이 적혀 있는 거고 밑에는 영어가 같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PPT를 받으시면 핸드폰이고 어디서 이렇게 틀어보실 수 있고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저는 이 가사를 이게 영어로다가 번역이 누가 된 거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손질을 했어요. 많이 좀 잘못되어 있는 데가 발견돼서. 예. 다음에는 남북경협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의 목적이 뭐냐. 본회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또 남북공동선언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가고 남북이 화해하고 경제협력하고 하자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문을 다시 여기다 정리를 좀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살펴보시고요. 우리 남북경협운동본부가 하는 사업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사업,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업,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개인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사업,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공청회, 세미나, 설명회 및 학술활동 사업,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컨설팅, 연구영역, 출판 및 홍보사업,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통일, 평화 등 교육사업. 지금 우리 이 세미나나 뭐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재반사업,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그래서 우리가 지난 13기에 이 개강식 할 때 그 모였던 분들의 사진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이 와서 특강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분의 교육받았던 그 내용도 잘 보면 오늘 제가 하는 내용과 이렇게 결부시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남북 지원을 이제까지는 대부분 해보셨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을. 근데 이것은 남북과 서로 사업을 함으로써 그 투자도 하고 거기에서 이득도 창출하고 다시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갑자기 오늘 이 원고에다 넣어본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이 미국의 한국 동포신데 미국에 처음으로 한국교회, 천주교회를 가서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도시마다 한국 교회가 다 있습니다.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근데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미국 내에 있는 교회가 미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고 있어요. 언어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말 쓰시고 근데 자녀들은 점차로 2세, 3세 내려갈수록 영어가 능숙하고 영어를 쓰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미국화가 돼야 되겠다. 토착화가 돼야 되겠다. 미국에서의 토착화. 그래서 미국 교구에 한국 천주교가 속하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천주교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인도적인 사업을 했다 그랬는데
미국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미국의 이북에 국수 공장을 만들어신 분이고, 그 외에도 계속 북한 내 무슨 농사 짓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는 에너지 교류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던 분인데, 80세가 넘으셨는데, 벌써 5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고 아마 내일이 장례 날이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했는데,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인데 저는 그때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이따이프 수력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그 수력발전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였습니다, 그때. 그 브라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근처 나라들이 다 같이 나눠 쓰고도 충분할 정도의 이런 수력발전소입니다. 지금은 중국에 있는 삼엽댐이라고 거기 있게 제일 크지만 그때는 이것이 제일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출장도 갈 겸 꼭 출장을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와이드 메리징 카운터라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부부들을 2박 3일씩 모아놓고 그 대화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브라질에서 55부부인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놨어요. 2박 3일간. 그래서 거기서 신부님과 미국에 사는 교포 부부와 이렇게 세 부부가 같이 그것을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면 그 남은 분들이 또 다시 그 자기네 경험이나 이런 걸 발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브라질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했고, 특히 이 모임을 주선했던 분이 거기에 교회 회장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브라질로 이민을 간 것은 북한이 고향인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래요. 북한하고 그 브라질에서는 연락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했던 편지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편지를 했을 때,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수령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 배불림 없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되게 쓴다 그럽니다. 근데 만날 기회가 있는데 북한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연변이나 이 국경에 그 가족을 나오게 해서 만났더니 바로 하는 이 흐름을 보니까 거기에 위대한 수령 이렇게 썼던 그 자리에 다 하느님, 성모님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총 속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편지 내용 속에 그 수령이라는 위대한 그것은 하느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계속 북한을 이렇게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외국에서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거기서 그분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북한에도 메리징 카운터 운동이 들어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이루어질 뻔 했었는데 중국만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가서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중국 사람 동시 통역을 해서 지금 전국에 그 부부 일치 운동이 엄청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나 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을 넣고 있는데, 이분도 신부님이었어요. 이분은 그때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사제들도 있고 그랬는데, 되게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얽어서 감옥을 보내거나 출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카나다, 미국 이런 데를 오고 가면서 나그네로
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브라질에 출장을 가고 이런 운동을 같이 가는데 같이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름이 송기인 신부입니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신앙심을 넣어주고 세례를 줘서 신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 대통령을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은 이분을 사부처럼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 남북의 공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됐죠. 그때 대통령 출마했을 때부터 제가 그 자료를 좀 드리고 이제 같은 한나라당이었나 다른 분도 자료를 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상당히 그걸 받아들여서 선거 공약에 대통령이 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동북아 광역 전력 계통 연계를 하겠다. 그게 그 공약에 들어가셨던 분이고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표창장도 감사장도 보내고 표창장도 보내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그때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하고 그 후에 2001년도에 8월에 평양에서 행사가 있어 갔었는데 지난번에 변진흥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을 때 사진 속에 제가 있고 그랬죠. 북한의 그분이 그 종교인 평화회의에 사무장을 하시던 분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냥 이런 신부님도 저는 성인처럼 생각하고 성인 품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변진흥 교수도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분이 우리 자매님하고 잘 아시고 같이 활동도 하시는 거로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분 얼굴은 누군지 생각나시죠? 김영남 이분은 아니요. 그 전에 이분은 비서실장. 어쨌든 그 몇 분 사이에 저하고 인사를 할 때 남북이 전력을 연결하고 가스관을 연결하고 러시아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가 통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 땅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북한도 통과를 받고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를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지만 북한 땅을 통과하면서 북한 남한이 다 수지 맞을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딱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백두산에 갔을 때 요거 뭔가 여기 찍고 여기 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배우자라는 말이 공부하자는 얘기였지만 아까는 이번에는 상대방 배우자 꼭 부부간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너와 나 상대가 다 배우자 아닙니까? 커플. 우리가 그 GPR라는 것을 영어로 GPR라고 이렇게 썼는데 G는 그린, P는 피스, A는 아소시에이션. 그래서 녹색 평화 연합을 우리가 구성하자 이 말입니다. GPR라는 말이. 그렇게 되면 혼인한 배우자를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한 배우자는 어떻게 돼요? 어버이를 떠나게 되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의지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많이 분가하고 다 같이 잘 살으면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통일대상 우리 국민들은 의존을 떠나 자립을 하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강대국에 의존적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냥 독립이 쉽지는 않으니까 부모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의존을 떠나서 자립할 관계를 가자. 이게 쭉 뭐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2002년 그 1년 후에는 아까 위에 요인도를 가서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우리 서울에서 민족통일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은 북한의 종교인협의회 회장이면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십자 총재와 같은 거죠. 이분은 기관원인데 제가 북을 가면은 저를 늘 안내하는 이제 그런 분이고. 이분이 한 얘기를 여기 쓴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에서 이거 할 때,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지만,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시계가 어디 있나요? 시계 하나 주실래요? 예. 9시 10분까지 하는 건데 9시에 마무리를 하자 이제 그렇게 했죠. 예. 이산가족 만나는 것이 장소나 날짜나 여러 가지 조건을 하려다 보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도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살아있다 죽어있다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만나고 이 통화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선 그것만 해도 마음이 좀 놓이고 그리움이 좀 달래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면회소를 만들자. 군대에서도 군대에 할 때 제가 같이 했던 겁니다. 군대 인터넷 면회소를 만들고 남북 간에는 인터넷 화해소를 만들자. 그래서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해서 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에 있는 것처럼 남북 에너지 협력을 기해서 세계 평화까지 끌고 가자 이런 얘기인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제가 2017년도인가 썼던 논문인데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새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논문을 쓴 건데요. 에너지의 특성을 보면 모든 생명의 유지와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에너지가. 창조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우주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변화만 할 뿐이에요. 에너지를 쓰면 사용을 했다고 해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댐을 해서 높은데 물이 쌓이면 그걸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터빈 돌려서 발전을 하고 밑에 내려온 물은 다시 바닷물보다는 높으면 또 쓸 수가 있고 바닷물과 수위가 같아지면 쓸 수가 없는 그 물, 그게 이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거는. 앞에 에너지는 유효한 에너지고 나중 거는 변화돼서 에너지도 있지만 언제 그걸 양수를 해서 펌프로 해서 또 높은 데다 끌어올리면 다시 그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는 그 유효한 에너지는 감소될 뿐이다는 얘기가 있고 엔트로피 증가와 환경 오염을 가져온다. 에너지 사용하면 반드시 환경 오염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고요. 지구상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지상의 부존재하는 화석 에너지 한계성과 편재성 문제, 포장수력과 편재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 관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별빛 총량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주에 별들이 많잖아요. 에너지는 뭐냐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와 질량을 가진 물체 간에 땡기는 힘, 구심력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 힘과 그것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에 의하면 이 별과 별이 충돌해서 빅뱅이 일어나게 마련인데요. 돌고 있으면 원심력으로 떨어져 나가려는 거와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바란스가 맞아서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주 속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잖아요. 일정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달이 지구에 충돌할 수 있고 원심력이 크면 그냥 무한대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 질량을 가진 것들의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4 곱하기 10의 84승 10의 84승 동그라미가 84개가 있는 그런 에너지 양이 있으니까 에너지 절대 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간에도 둘이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사랑의 힘이라고. 사랑도 힘이죠. 사랑도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힘이 두 개가 곱해진 만큼 서로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밑에 분모가 뭐냐면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알자승.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되도록 사랑하는 사이는 가까이 지내도록 물리적으로도 가깝게 지내면은 또는 떨어져 있더라도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대화를 열심히 하면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자원이 인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인구가 노스아시아 이건 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얘기고 유럽이고 일본하고 한국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1990년하고 2100년하고의 에너지 소비 환경을 여기다 쭉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점점 많이 쓰게 돼 있는데 특히 전기 에너지가 2100년에 31.9 여기는 32 이렇게 꼭 필수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를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에너지가 차이가 있고 이것이 6.25 사변 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기를 주고받던 이력을 관리하는 사무실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근무 안 하고 선배들이 근무할 때인데 5월 14일 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전기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전기가 부족하고 이건 남한, 북한 이렇게 발전 용량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배나 북한보다 많이. 이게 제가 96년도에 일본에 가서 발표한 건데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밑으로 부산에서 규슈로 일본으로 해서 다시 러시아로 이렇게 망을 구성하자. 그러면 에너지를 주고받고 해서 서로 수지가 맞고 잘 살 수 있다, 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이 전기기술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조건 고,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해주에 가서 에너지 위원장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또 북한의 전기 기술자들을 나오게 해서 중국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종교인 평화 회의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하고도 만나고 이래서 서로 오고 가고 하게 하자. 그러려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사업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나눠야 된다. 전력 산업을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걸 2000년 3월에 한 200여 명 전기 전문가들을 한국전력 사장을 보내, 이분이 한국전력 사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또 이사를 하고 오면서 이런 걸 조직해서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통일이 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 2000년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북한의 전력 시설을 살만하게 개선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기간이 걸릴 거냐 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를 짓고 송배전 설비 이런 걸 했을 때 밀리언 US 달러 이건 억 원, 그러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6조 전기만 북한이 살만하게 하려도 36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도 보고를 받으시고 아직 얘기하지 말자.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면 그 돈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경제성에 대해서 쭉 따져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기 우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우리까지만 연결하는 요걸 했을 때 러시아 화이스트에서 1년간 이건 밀리언 달러죠. 100만, 1000만 억, 240억 달러. 또 북한은 2,700 이게 100만, 1000만 억, 2억 7,500만 달러. 우리는 17억 8,500만 달러. 이렇게 세 나라에서 이득을 본다 이거지. 연간 엄청난 돈이죠. 그럼 그거 할 때 돈 투자는 얼마 했느냐? 투자비는 빌리언 달러. 이게 10억이에요. 10억. 20억 달러. 그 20억 달러 투자해갖고 매년 이런 이득을 하면 저런 투자 회피비, 투자 경감 비용해서 이만큼 이득을 본다. 그럼 통일 비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통일 비용은 따로 또 계산을 했습니다만. 자, 그것이 바로 전력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의 국립 에너지 연구소장이고, 이건 북한의 에너지 서기장, 여기는 연구소, 이렇게 거긴 전력회사 사장, 이렇게 해서 2002년 9월 12일 날 저희 회사하고 이 세 군데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이득이 나느냐. 아까 이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한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했을 때 그 경제성 나오는 것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그래프를 제시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스도 그렇게 연결을 하자 그래서 코러스라는 게 코리아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연결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환타직 코러스가 된다. 이게 코러스 그건 조선, 북한과 러시아, 또 한국, 또 동북아시아, 그 다음 전 세계를 위한 아주 환상적인 코러싱이 된다 이거죠. 조화를 이루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그런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 요거 하나만 더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강물 있잖아요, 강물.
이것은 두만강이고 이것은 북한강인데 북한강이 이렇게 쭉 북한으로부터 내려와서 뭐 춘천댐, 화천댐, 춘천댐 이렇게 거쳐서 의암댐, 청평댐 이렇게 해서 팔당댐에서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면서 발전소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임진강이 또 저기 이건 우리 땅이 아니지만 북한 땅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여기 그 댐들이 많은데 이 댐들을 우리가 정보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한때 평화의 댐이라고 해서 화천댐 위에 임남댐이라고 이걸 금강산댐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댐을 짓는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쟤들이 댐을 싸서 물을 많이 쟁겼다가 유사시에 그 댐을 열어버리면 문을 열어버린다든지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63빌딩이 물에 잠길 정도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로 물 공격을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 걷어갖고 평화댐이라고 여기 건설을 했죠. 여기 평화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은 없습니다. 이것을 얘들이 이쪽으로 해서 신양댐에서 판유리댐 뭐 이런 데로 해서 동해안으로 떨어뜨립니다. 예. 그래서 그 안변 청년발전소 이런 여러 군데 발전소인데 이게 수위가 400m가 넘잖아요. 요리 내려오면 요 댐 하나는 뭐 100m나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건데 발전해봤자 400m, 300m 이렇게 높은 차이를 갖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 생산.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물을 그리 넘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이 내려오게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발전량 뭐 이런 거 전부 계산해서 얼마나 수지가 맞는지 그런 걸 협의해 가면서 우리도 손해 안 보고 이득 보고 저쪽도 손해 안 보고 이득 볼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에너지 협력을 하자는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세일 가스를 만들어 갖고 이제 공급한다고 우리한테 시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대응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독일이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력을 연결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걸 예로다가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지금 미국 셰일가스하고 연결해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예, 미국에서 세일가스를 치우면 자기네들만 쓰는 것도 환경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기술이 발전돼 갖고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같이 투자를 좀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일가스를 한국은 미국이 수출을 해도 아무 나라는 안 한다. 그런데 같이 투자해준 나라에는 한다 그래서 했었고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로다 LNG로 가져올 때 우리가 다른 데서 지금 그 석유 가져오고 뭐 또 가스 사오고 그러는 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출 정도 수준까지 왔다 이거죠. 이건 러시아로부터 가스 도입하는 거 이런 거 같이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예. 혹시 질문? 네. 옛날 체리로 정말 태양 시내 지하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서기 위에 태양이 떠 있다. 이게 동동도 태양이 떠 있어가지고 그것만 개발하면 북한은 이제 대국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주의 정부가시고 이제 북한의 서기 지하에 있는 매장이 하나 태양시에 진짜 있는가? 그거는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미확인된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2011년에 그 선정이가 주장했던 몽고에서 테라와트 일으키면서 풍력하고 태양광 그래서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면 그 아시아 슈퍼그리드 자체가 제일 큰 문제가 포리티컬한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그 ABB 전력선 직류선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북한을 통하든 아니면 중국을 통하든 결국 폴리티컬한 문제가 걸림돌이었는데 선생님 그거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걸림돌이 방금 얘기하신 수입가스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폴리티컬한 문제인지 네. 제가 이걸 할 때 97년도에 한국에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러시아, 일본, 카나다, 미국 여러 군데 와서 했었을 때, 일본 그 기술자 중에 아라카와 후미오라는 친구가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몽고나 이런 데서 뭐,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하고 직류, 초전도체로 다 중국 통하고 뭐 우리 통하고 자기네 일본까지 그 열도를 전기를 쓰게 가져가자는 게 꿈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건 그 사람은 실크로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저는 피스 네트워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와서 손정희 씨가 얘기할 때 슈퍼그리드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허무는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나 또 이제 환경 문제로 다 기후변화 협약 문제로 해서 그 탄소가 많이 나오면 벌금을 낸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다른 나라 덜 나오는 나라가 살 수 있는 권한을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정권이 바뀌고 우리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때는 그것은 이 속에 읽을 수 있는 커리큘럼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예. 아마 시간 때문에 이제 딱 10분 됐으니까 그만 끝내도록 하죠. 네.